안녕하세요. 네, 외환점력 2종 외환 관련 여신 두 번째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절이 이제 지나고 그저께 지났는데요. 명절 기간 동안 여러분들 책 좀 한 번씩 또 보셨나요? 사실 뭐 명절 기간에 책 보는 일이 쉬운 일은 아닌데 보통 이제 시험을 포기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명절 기간에 내가 책을 좀 봐야 되겠다. 그러고 나서 또 열심히 이제 안 보고 나면은 에이 그냥 나도 모르겠다 이렇게 되는데 우리 명절 끝났으니까 이제 또 명절 기간에 비록 책을 못 보셨다고 하더라도 우리 지금 남은 기간 동안 여러분들이 또 바짝 하면 또 합격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는 그런 자세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 이제 명절도 지나고 해서 좀 쉬운 부분으로 해서 여러분들과 한번 재밌게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무역금융 우리 하고 있었죠? 무역금융에서 우리 융자금액 산출에 대한 부분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은 별로 융자금액 산출은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우리 포괄금융, 생산자금, 원자재자금, 완제품 구매자금 이렇게 작은 별로 나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포괄금융 같은 경우에는 자,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이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기본적으로는 평균 매매 어떤 금융 대상 금융을 수혜받고자 하는 금융 수혜 대상 금액에다가 평균 매매 기준율 이거 우리 일반적으로 환율이라고 하죠. 환율과 유사한 개념이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금액들은 다 외화로 표시되어 있기 때문에 다시 우리나라에서 금융이 일어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시 원화로 바꿔줘야 됩니다. 그래서 원화로 바꿔주는 방법은 이런 금액들의 우리 평균 매매 기준율을 곱하고 그 다음에 융자 비율을 곱하면 우리 산정 금액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포괄금융 같은 경우는 수출 신용장 등의 금액 그리고 생산 자금 같은 경우는 외화 가득에 얼마나 외화를 이렇게 수취할 수 있느냐, 득할 수 있느냐, 그런 가득에 그 다음에 원자재자금 같은 경우는 수입 어음 금액 또는 내국 신용장의 외화 금액을 의미를 합니다. 그리고 완제품 구매 자금 같은 경우는 내국 신용장의 외화 금액.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뒤에 부분은 굳이 암기하실 필요가 없고 기본적으로 다 아시는 내용이니까 요 앞에 부분에 해당 자금의 기준이 되는 금액들이 어떤 금액인지만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숙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수출신용장, 우리 앞서서 말했죠. 수출신용장 등의 융자 대상금액 산정 기준을 알아보자면 첫 번째로 수출신용장의 본선인도 가격을 기준을 한다. 수출신용장 등의 본선인도 가격을 기준하는데 우리가 FOB 금액만 있는 것이 아니죠. 수출신용장이 예를 들면 CIF나 뭐 CFR이나 이런 식으로 대금 결제 조건이 무역 결제 조건이 이렇게 돼 있다라고 했다면 다시 FOB 금액으로 환산을 해서 계산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선수금 영수 조건의 경우 이미 영수한 선수금을 차감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자, 대출을 받는다는 거, 금융 수혜를 받는다는 것은 필요한 자금을 수혜를 받는 거죠. 근데 미리 수출하면서 선수금 영수를 일정 금액 받았어요. 그렇다면 그 금액을 뭐 예를 들면 FOB 금액이라고 한다면 FOB 금액 전체로 인정해 줄 것이 아니라 영수한 금액을 차감을 해야 되겠죠. 차감을 해서 그런 그 금액에 우리 아까 얘기했던 환율과 그리고 융자 비율을 곱해서 계산을 하게 된다. 세 번째 무역 어음이 인수 취급된 경우 어음이 인수됐다라는 것은 무조건적으로 지급을 확약했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인수 취급된 경우에는 당해 인수 취급액을 차감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자, 인수라고 하는 것은 무조건 지급할 것을 누군가는 확약을 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그런다고 해서 바로 돈을 받는 건 아닌데 금융 비율에 넣어줘야 되는 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은행에서 또 그런 부분들을 다 관리하기가 사실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기한부 어음일 수도 있지만 일람출급 어음으로서 인수와 동시에 대금이 지급됐을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러한 무역 어음이 인수 취급된 경우에는 그러한 금액을 차감을 하게 된다.
네 번째, 회전 신용장의 경우 당해 신용장의 액면 금액을 초과할 수가 없다. 회전 신용장 우리 수출입 업무 시간 때 봤었죠. 신용장의 금액이 일정 금액이 기재가 되어 있고 그러한 금액이 뭐 달 기준이라든지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다시 원상태로 갱신이 되는 그러한 신용장을 의미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신용장의 경우에는 당연히 액면 금액을 초과할 수가 없겠죠. 그 융자 대상 금액은 액면 가격을 초과할 수가 없다. 위탁 가공 무역 방식의 경우 위탁 가공 무역에 소요되는 국산 원자재를 무상으로 수출하는 금액의 범위 내에 우리 계속 봤죠? 위탁 가공 무역 방식의 경우에는 융자 가능한 금액은 국산 원자재를 무상으로 수출하는 금액의 범위 내에 무상으로 수출한다는 것은 무상으로 수출하고 이러한 원자재를 구매하거나 했을 때 돈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돈이 들어가고 추가적으로 우리 위탁 가공업체에서는 돈을 못 받는다는 얘기죠. 이러한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지원하고 육성하기 위해서 국산 원자재를 유상으로 송부한다고 했을 때는 위탁 가공 무역 업체에게 돈을 받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을 받으면 굳이 융자를 받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무상으로 수출하는 금액의 범위 내이다. 수출 대금을 수입 대금과 상계 처리하는 경우 동수출 대금은 융자 대상 수출 실적에서 차감을 한다. 당연하겠죠. 상계 처리한다는 것은 굳이 그러니까 퉁을 친다는 거죠. 굳이 돈이 들어갈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돈이 들어갈 필요가 없는데 대출을 해줄 수가 없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 5가지. 자, 특수 조건, 수출 신용장 등의 산정 기준. 특수 조건이 있을 때 예를 들어서 뭐 여러 가지 특수 조건이 책에는 나와 있지만 과부족 허용 조건의 경우에는 수출 신용장의 금액에서 10%를 차감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우리 신용장에서 신용장 UCP 600에서 과부족 허용 조건에 대해서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과부족이라는 것은 물품의 신용장 금액에도 관계가 있고 그다음에 물품의 수량에도 관계가 있는데 여기서는 신용장 금액과 관련해서 은행에서 대출 비율을 그래도 좀 정상화시키기 위해서 정상적으로 산정을 하기 위해서 리스크를 감소시켜야 되겠죠. 그래서 실제로 10%를 차감한 금액을 그 기준으로 하고 있다. 자, 융자 대상에서 제외되는 수출 실적에는 뭐가 있을까요? 우리 기존에도 봤지만 뭐 중개무역 방식 그리고 한국 수출입은행의 수출 자금 대출을 수혜받는 수출 실적. 자, 요거 같은 경우는 이미 받은 거예요. 이미 수혜를 받았다. 그죠? 이미 수혜를 받았다. 그리고 중장기 연물 방식 뭐 새롭게 나온 개념인데 사실은 특별한 게 없습니다. 중장기 연물 방식이라는 것은 금액이 큰 기계 설비나 뭐 공장 설비들을 수출함에 있어서 그러한 금액들을 일정 기간 내에 할부 방식으로 돈을 받는 것을 의미를 하는데 워낙에 수출하는 금액이 크고 국가에서 지원하는 정책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이 중장기 연물 방식이라는 이 내용에 이미 금융수혜를 받았다라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이미 특정한 혜택을 먼저 받았기 때문에 이런 방식에 있어서는 융자 대상에서 제외되는 수출 실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3가지 여러분들이 알아두시고 네 번째, 이건 좀 다른 내용이죠. 신용장 방식 매입 금액 중에 뭐 어려운 거 없습니다. 신용장 방식 매입 금액 중에 부도 처리분은 부도 발생월에 매입 시작에서 차감하고 부도가 났으니까 차감을 하고 나중에 다시 회수하는 금액 부도 처리 이후에 회수하는 금액은 그 입금월의 매입 실적에 재산입을 하게 된다. 상식적인 얘기였습니다. 뭐 내용이 우리가 뭐 부도 처리가 들어가고 매입이 들어가고 여러분들이 회계학적인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이런 문구를 보면 좀 멘붕이 오실 수 있는데 멘붕 오시지 마시고 쉽게 생각하세요. 부도가 났으면 부도 처리 나서 돈을 못 받았으면 그 당해 연월에 매입 실적에서 차감을 하고 나중에 돈 받았으면 해당 연월에
해당 연월에 그러한 실적을 삽입하면 된다라고 여러분들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융자 대상에서 제외되는 수출 실적하고 부도 처리 부분에 대한 처리 방법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간단하게 어려운 거 없습니다. 간단하게 넣고 가시면 되겠네요. 자, 다음